치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이제 디멘시아라고 하고요. 104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목표는 치매 정의, 발생 빈도, 원인, 분류, 임상 양상, 진단 평가, 이제 물리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치매는 사실 그렇게 물리치료 문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보시게 되시면 치매라는 것은요, 후천적인 원인으로 기억력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치매 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물론 노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뇌세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손상돼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기억, 시각공간, 인격, 인지, 정신활동 중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매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이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A 보시게 되면은 동맥 경화나 혈전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막혀서 뇌 손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뇌세포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어서 이제 생기는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원인에는 퇴행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머 관자엽 치매, 루이소츠 치매, 파킨슨, 헌팅턴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게 있고요. 뇌혈관으로 생기는 이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뭐 뇌경색이나 그 다음에 빈스와거 또는 겉질성 미세경색 때문에 생기고요. 대사나 내분비 장애 또는 감염, 중독, 결핍, 외상, 뭐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이제 혈관성 치매를 겪게 되죠. 파킨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질환에 따라서 한번 치매를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반과 신경 섬유 매듭이라는 이제 특징적인 병적 조직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손상되니까 이제 연접부 시냅스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저하시키죠. 그래 되면서 기억력이 이제 감퇴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고령이 대부분이 문제인데요. 뭐 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 뭐 에스트로겐 결핍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그 뇌졸중의 이제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조직이 이제 손상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갑자기 시작되고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위험 인자로는 이제 비만,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심장질환, 흡연 뭐 이럴 경우에 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치료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호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알츠하이머가 장기 기억이 좋다. 그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데 단기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일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옛날 일은 잘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일어난 거, 금방 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최근에 기억 장애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파킨슨과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그 치매 증상 사이에서 이제 발견되는 건데요. 이 루이소체가 망가져가는 신경세포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뇌에 있는 흑색질 부위에서 잘 관찰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뇌 전체에 이렇게 광범위에 발견될 때는 조금 알츠하이머 같고 이렇겠죠.
근데 단지 이제 알츠하이머병과 차이점은 뭐냐면 진행 양상이 좀 이제 인지 기능 장애 심한 변화를 보이면서 인지 변화가 이제 가장 심한 변화를 보이죠. 그래서 이제 환각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마 관자옆 치매는요, 이마옆 앞과 관자옆 앞 부위로서 뭐 행동, 수행, 언어 이쪽에 퇴행되는 치매예요. 퇴행성 치매예요. 특히 65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좀 기억력이 잘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지는 않아요. 뭐 장기 기억이든 단기 기억이든. 자, 그 다음에 알코올성입니다. 알코올성은 이제 전체 치매 환자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특징이 뭐냐면 손에까지도 위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보행이라든가 비틀그림이 잘 걸을 때 보면 비틀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필름이 끊기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폭력적인 성격 변화로도 이제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게 이마역까지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악형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발생 위치와 해부학적 발생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겉질이냐 아니면 겉질 밑에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그 콜텍스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병과 피크병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겉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콜텍스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피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드물고 신경 인지 기능 증상에는 언어, 기억, 인식 불능, 행위 상실증 등이 흔히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근력이라든가 근위축 자세 보행 뭐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겉질 밑 치매는요. 어디냐면은 이제 백색질이나 바닥핵, 시상, 뇌줄기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손상을 당해서 그 치매가 오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특발성 되뇌바닥핵 석회화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헌팅톤, 줄무늬치 변성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해당하게 되고 또는 MS 다발성 경화증, 열공 상태, 시상의 뇌경색, 그 다음에 마리직 탈락, 윌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이제 대사성 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그 주의력 장애, 기억 장애, 기억 회상 이런 게 잘 안 되죠. 언어 상실, 인식 불능, 행위 상실증 등이 뭐 초기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흔한 게 이제 운동 증상이죠. 운동계 증상이죠. 예를 들면 뭐 운동 완만증이라든가 꼭 그 파킨슨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파킨슨처럼 경축이 일어난다거나 조화 운동 불능증 뭐 이런 떨림, 무도병, 틱 뭐 이런 게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원인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사성이냐 결핍성이냐 중독성이냐 감염성이냐 뇌외상성이냐 물레증이냐 우울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사성은 뭐 대표적으로 뭐 저혈당, 뭐 저산소, 요독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성 뇌병변 뭐 이런 식으로 대사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를 말하는 거고요. 결핍성은 이제 비타민 B12, B1 때문에 생기고요. 근데 요거는 뭐 영양만 보충해주면 괜찮아집니다. 중독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성이죠. 예. 그리고 뭐 일산화탄소, 뭐 약물 이런 것도 인해서 또 치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염성 치매라는 것은 만성 수막염, 신경매독, 뇌염의 후유증, 크로이츠 야코병,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감염이 일어나서 생기는 치매고요. 뇌외상성, 그러니까 뇌가 다친 거,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이제 치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물레증으로 인해서 뇌실 속에 뇌척수액이 분비는 되는데 흡수가 덜 됨으로써 이렇게 뇌척수액이 양이 증가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요실금 보행장애와 함께 치매가 생깁니다. 이 우울증을 너무 앓다 보면은 또 30% 이상에서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도 이제 치매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딴 곳에 두니까 그렇겠죠. 자, 1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임상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매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뭐 인지나 정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인지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자, 인지 장애에서는 첫 번째 기억. 당연히 생기게 기억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진압력.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에도 문제가 있게 되고 언어도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부정확하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거나 그리고 물체 이름을 말하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장애를 보이고요. 아프락시아. 그래서 감각 기능하고는 아무 문제 없지만은 수행할 과제 이해하였다면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 상실증이죠. 이데오 모타, 아프락시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공간 능력의 장애가 있죠. 그래서 치매 환자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병실에서 자신의 방이나 이런 공간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가면 늘 다니던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대부분이 당연히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있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일인데 누가 훔쳐갔다는 거나 아니면은 너 왜 내 물건 훔쳐가서 이 도둑놈아 뭐 이렇게 욕하는 거 봤죠?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각이 있습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이제 환각은 실제로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환시와 환청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오이는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얼굴인데도 마치 다른 사람인 것 양, 그렇게 막, 보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울증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뭐 강박관념, 공포, 공황 발작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는 그다음에 그냥 초조해서 뭐 이유 없이 막 방황한 배회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불평 불만들을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이렇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성격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늘 하던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무감동 또는 뭐 너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쉽게 짜증 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도 마찬가지로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식욕도 보통 이제 체중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격도 변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거죠. 특히 되게 폭력적으로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혼돈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나 사소한 그런 신체적 스트레스나 뭐 다른 사람의 뭐 죽음, 애도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에 잘 빠지죠. 그렇다면 이제 치매 진행에 따른 그 증상 및 특징을 보시게 되면 111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초기 단계, 중기 치매, 말기 치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요. 초기에는 약간만 도움을 주면 되고요. 중기에는 뭐 중증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말기에는 토랄, 완전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 임상 평가는 이제 5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보통 MMS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한국판, 협정판, 뭐 임상 치매 평가 척도 ECDR 요거랑 그다음에 GDS 그다음에 하세가와 치매 척도 검사 HDS 7분 치매 선별 검사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 검사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조금씩 보면은
그 MMSE 같은 경우는 뭐 진압력, 예, 진압력을 보고, 그리고 기억, 그리고 이게 주의 집중력, 그리고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래를 거꾸로 한번 해보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 회상,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명령 시행이에요. 그래서 뭐 오른손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에 올려놔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따라 말하기. 그 다음 구상 능력, 그 다음에 읽기 쓰기 이해 판단. 여러분 아마 그 치매 검사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적 검사로는 이런 식으로 뭐 뇌조직 검사, MRI, FDG, 그리고 PT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침착이 된 모습들을 보이죠. 이게 정상뇌하고 한번 보세요. 검은 부분이 어때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쵸? 네. 그리고 운동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작업 치료사들이 많이 하기는 합니다. 맥시사피즈 보시게 되면 일단 초기 단계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체 활동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훈련 활동들을 많이 권장하게 되고 특히 역량, 정신적인 안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에서는 이제 약간 중증도의 도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능동운동, 능동보조 운동에서 약간 도움을 주면서 이제 수동운동 등이 많이 되고요. 말기에서는 이제 거의 토롤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특히 ROM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줘서 관절이 구축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인지기능 훈련 특히 많이 하죠. 그래서 기억력 훈련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연습과 반복, 외부 보조도구를 사용해서 기억 전략 훈련이라든가 시간적 회상 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몇 개를 기억하라고 단어를 던져주고 그거를 회상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화된 인지 훈련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비치가 돼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인지 훈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네, 치매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작업 치료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이제 물리치료실로 오시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포괄수까지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받거든요. 오시면 이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제 물리적 인자 치료를 할 수는 있고요. 근데 많이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활동 훈련 등을 실시하 예, 작업 치료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아무래도 이 치매 환자는 물리치료보다는 이렇게 작업 치료를 통해서 뭐 인지나 회상, 그다음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일상생활 훈련, 그다음에 다감각 심리 안정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사용하게 하거나 뭐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료까지 같이 병행된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오늘 배운 거에 대한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뇌졸중 환자의 초기 치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A. ROM 유지 2. 기능적 운동과 독립적 일상활동을 발달 3. C. 근긴장 유지 D. 감각 자극과 촉진 네, 그 다음에 2번 뇌졸중 검사 및 평가 중 병적 반사 종류를 적어주세요. 예, 아시죠? 그다음 UMN과 LMN 차이. 그러니까 요거를 DTR이 뭐 UMN일 때는 증가된다. LMN일 때는 감소된다. 마비 형태는 스파스티시티가 있다. 플라시다. 이런 거 있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킨손의 중재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는 데까지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